안 돼. 정신 차려. 이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발표 언제 나니? 네. 이 한숨 뭐야? 서연이 효정고 썼을 거고, 승호 순고 썼니? 효청고 썼니? 복성 썼어? 시영이는 복성. 일지망 떨어지면 사실 랜덤이잖아. 그때부터는 거의 랜덤 박스처럼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 1인이는 현준님이 그렇게 좋아했었어. 복성. 희순 복성. 지순 순녀. 순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많았겠죠? 나중에 따로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 그랬잖아요. 어느 학교 가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일지망이 됐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일지망이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면 있잖아. 가자마자 한 두세 달 동안 다녀보고 어때? 그러면 자기 학교 욕하고 있어. 다들. 심지어 복성고 간 친구들도 자기 학교 욕하고 있어.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니까 가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신분이잖아. 고등학생 신분. 졸업도 했겠다. 그지? 그래. 정신 차리고 공부하자고요. 공부량도 좀 늘려 보시고요. 제가 늘려 드릴게요. 행렬 한번 가봅시다. 이게 앞서서 우리 경우의 수 다루듯이 뭔가 공식을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흐름이 우리 사직연산이랑 비슷하니까 봐볼게요. 행렬이 뭐냐? 중요한 부분만 동그라미 쭉쭉 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과 열 묶어서 행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 우리 그 직사각형 만들 때 가로줄 세로줄 했던 게 가로줄이 행, 세로줄이 열 이렇게 됩니다. 행열. 그래서 행을 우리가 row, 그 다음에 세로줄 열을 column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어요. 그리고 행렬은 matrix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봐봐. 영어로 행렬은 matrix, 성분은 조금 이따가 하고 entry라고 하는데요. 행은 row, 열은 column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영어로 뭐 열심히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 행렬이라는 게 뭔가를 이제 쭉 쓰는 건데 위치에 맞춰가지고 쭉 쓰는 건데 거기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는 다 이제 숫자로 구성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전부 성분이라고 한다. 밑에서 entry라고 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가로줄을 행, 세로줄을 열. 그래서 순서대로 행을 셀 때 1행, 2행, 3행, 4행, 마지막은 뭐 n행, 일반적으로 n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은 1열, 2열, 3열, 마지막을 뭐 n열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딱 요거 보면은 너무나도 편하죠. 1행, 2행, 3행, 4행 가로줄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행의 번호가 올라가고요. 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열, 2열, 3열, 4열, 5열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열의 번호가 올라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행렬이더라. 그러면 이거 자체로는 뭔가 덧셈 뺄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위치가 정해지고 그 자료가 얼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돈된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렬을 배우는 사실 이유를 모르잖아. 그치? 미리 이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행렬은 요거 가지고 뒤에 가면 연산을 막 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학교 가면 선형대수라는 거 뭐 여러분들이 전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학 관련된 이제 과목을 전공하게 된다 그러면 선형대수라는 걸 꼭 배울 거예요. 거기 이제 행렬이 근간을 이루거든. 그래서 그걸 배우면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뭘 하냐?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 선형을 이루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이게 최종 목적이야. 행렬을 배우는 이유가. 그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해 놓을게요. 예린아, 방정식이 뭔데? 방정식 뭔데? 미지수를 포함해서 는 0을 만족하는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방정식 풀 때 쓰더라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 할 건 없고 쭉 이제 표현 여기 두 번째 박스로 가봅시다. 제목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하는데 읽는 방법은 밑에 또 있습니다. n by n 또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불러요. 곱하기로 불러도 되고 by라고 불러도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위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게 우리 행열 말 그대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그 엔트리들이거든. 그래서 행은 몇 개고 열은 몇 개짜리, 즉 요 사이즈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이 의미입니다. 다시 가로 줄 몇 개, 세로 줄 몇 개, 이거를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m개의 행과 앞에 있는 숫자가 행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 또는 n by n 행렬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표현돼 있죠, 그죠? 이따가 이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특히 이유로 볼게요.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는 가로줄 개수와 세로줄 개수가 같은 거니까 뭔지 점을 찍으면 성분을 표현하면 개수가 똑같겠죠. 가로 개수, 세로 개수. 그래서 마치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뭐 그 정도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용어들 때문에 계속 하는 건데 지금 방금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렀는데 그 번호가 개수가 n개로 일치한다 그러면 이거를 n차 차수,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우리가 다항식 다룰 때 x에 대한 몇 차와는 살짝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행렬이 몇 차다 이거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부르는 거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고 그 숫자를 우리는 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몇 차 정사각 행렬. 자, 그래서 짠 여기서는 해석만 잠깐 하고 갈게요. 예린아, 행 몇 줄? 행 몇 개? 많이 헷갈린다고. 행은 가로줄이야. 2개. 세로는 열은 3개. 이거는 몇 바이 몇? 행 바이 열 이렇게 된다고요. 바이라는 말 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럼 곱하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 행열 이렇게 됩니다. 시영아 이거 정사각 행열 맞니? 오케이. 여기 성분 몇 개니? 성분 몇 개야? 엔트리 6개. 여기 85, 92, 80, 70, 84, 96 이거 다 엔트리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 나올 얘기지만 85라는 성분은 위치가 어디예요? 승호야? 1행? 1열 그렇지. 왜냐면 행으로 따지면 여기 있는 거고 열로 따지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85라는 성분은 1행 1열에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건 뒤에서 할게요. 서연아, 두 번째 거 이거 어떤 행렬이야? 몇 바이 몇? 2 바이 2 행렬. 이거를 특히 뭐라고 불러요? 특히 뭐라고 불러? 특히요? 2차 정사각 행렬 맞습니다. 지수 이거 무슨 행렬이라고 불러? 3차 정사각 행렬. 넘어갈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해석했듯이 성분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표현은 제목처럼 행렬의 순서상 I, J 성분이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걸 우리는 행의 번호, 두 번째 있는 거를 열의 번호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2번부터 보고 다시 올라올게요. 어떤 행렬 A,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때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위에 있네. 위에부터 할게요. 1번 행렬은 보통 A, B, C, D 뭐 대문자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걸로 표현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게 이제 행렬을 다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분을 표현하는데 대문자로 표현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현하더라. 자, 그러면 이거 잘 봐봐. 아까 쌤이 예시를 들어서 하나를 읽어봤는데 I번째 행, J번째 열 교차하는 부분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일단 성분은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랬고
앞으로 그 위치에 있는 성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쓰는데 요게 앞에 있는 게 행번호, 뒤에 있는 게 열번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그 위치더라. 그래서 2번으로 가볼게요. 행렬 A의 I행과 J열이 만나는 위치의 성분을 그 행렬의 I, J 성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거는 요게 그 성분 엔트리의 주소값이야.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그래서 순서는 항상 행부터 읽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맞죠? 번호를 I를 1부터 쭉쭉쭉쭉 갈아 끼우고 J도 1부터 쭉쭉쭉쭉 갈아 끼우면 되겠죠? 행의 개수만큼 열의 개수만큼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짜잔 요거 봅시다. 예시에서 A라는 행렬은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행 1열, 1행 2열, 2행 3열 이렇게 위치, 주소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가로줄 2개, 세로줄 3개니까 2 바이 3 행렬, 2 곱하기 3 행렬이다. 그리고 여기 해석을 보면요. 1, 1 요거를 소연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행, 열 누군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맞나요? 그럼 거꾸로 승호야, F는 주소를 뭐라고 하면 돼? 2행 3열 이렇게 되겠죠. 표현한다 그러면 뭐 성분을 A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2행 3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리가 있나요 혹시? 없죠. 넘어갈게요. 밑에 보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네 번째, 쌤이 오늘 테스트를 여기까지 내놨거든. 두 행렬이 같을 조건까지 볼게요. 1번. 자, 조금 전에 행렬을 정의를 했습니다. 표현은 대문자로 표현한다 그랬고 실질적으로 성분을 표현할 때는 괄호 안에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분들을 하나씩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행렬을 가져왔을 때 마침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럼 생각해봐. 두 행렬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니? 내용물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행렬의 주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 주소 또한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바로 그겁니다. 읽어볼게요. 1번. 두 A, B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거는 결국은 뭐야? 주소 찾는데 주소가 같아야 돼. 뭐 1행 3열이라든지 3행 2열이라든지 여기 주소가 같아야 되고 그 주소에 들어있는 성분 또한 어때요? 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두 행렬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주소만 같으면 같은 꼴이다. 그러니까 행 몇 개, 열 몇 개 요 사이즈만 같으면 같은 꼴이라고 부르고 두 행렬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까지도 같아야 돼. 조건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보면은 2번 두 행렬이 같은 꼴이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똑같고 거기에 대응하는 성분이 같을 때 이게 중요하죠. 성분까지도 같을 때 이거는 두 행렬이 같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간단하게 표현은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같다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쪽처럼 A 행렬이 이렇게 B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은 같은 꼴이긴 하죠. 몇 바이면? 2x2 맞죠? 그죠? 2x2 얘도 2x2 이렇게 같은 꼴인데 얘네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 되려면 1행 1열 A11과 B11 요게 같아야 되고 똑같이 위치에 있는 녀석들이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이렇게 요 정도는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 잘 하잖아. 그지? 왼쪽 오른쪽 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으면 땡 처리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 정도는 문제풀이 하는데 여러분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 목표는 사실 뒤에 다 마무리하는 건데